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토벤이 결혼을 못한 이유, 이재용이 재혼을 못한 이유, 사주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상과 재성이 있어야 결혼이 쉽게 가능합니다. 식상의 경우는 처가이고 재성의 경우는 처입니다. 이것이 천간에 투관되었을 때 결혼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베토벤은 1770년생으로 할아버지가 궁정의 음악가, 아버지도 음악을 했고 자신은 이 음악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토벤은 중간 이름에 폰이라는 사람, 폰인지 판인지 이런 이름을 써서 귀족 계통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귀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귀족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명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합니다. 경인, 무자, 경인. 자, 일간인 임이 수가 둘, 식신인 목이 둘, 그 다음에 재성인 화는 없습니다. 관성이 하나, 인성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토벤에게 여자라고 할 것 같으면 화가 됩니다. 이 화는 인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목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베토벤의 운명에서 대운에서 화가 없습니다. 대운에서 화가 없다는 것은 대운에서 바로 재성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26대운 신유, 36대운 임신, 46대운 개미, 56세에 죽었는데 56세 개미대운 말까지 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간된 재성이 없으니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대단히 차갑습니다. 베토벤은 결혼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여자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자고 베토벤이 하면 이 귀족 출신년들이 전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족도 아니고 26 넘어서 청각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26부터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싸구려 와인에 나베 성분이 이리저리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 시절에 오스트리아 독일이 얼마나 흉측했던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막걸리를 담아서 사발에 마시면 마셨지 거기에다가 납을 넣지는 않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 얼마 되지도 오랜 세월이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귀족도 아니고 귀에 청각장애가 있으니 마지막에는 여자들이 베토벤 선생님 곡이 너무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도망을 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투간된 화, 재성이 없기 때문에 베토벤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목이라도 투간되어 있었으면, 목의 세력이라도 강했으면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결혼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혼을 한 지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 재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은 무신, 무인, 갑자, 기유, 재성이 둘이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 안에 기토가
뿌리가 있습니다. 기토가 뿌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용은 왜 결혼을 재혼을 못할까요? 초년에 이 사주를 보면 초년에 식상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재성도 있었는데 이 사주의 후반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 개유, 차가운 겨울 동토에 외로의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주를 오래 보다 보면 사주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칠해 보면 그게 이제 딱 보입니다. 게다가 보면, 자, 그런데 보면 대운이 4호대운, 5호대운에 개해 갑자 엄동한설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낙낙장송 같은 모습이 이재용의 모습입니다. 대운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운에서는 운이 들어올 겁니다. 이재용 씨가 여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혼하기 싫어지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초년에서는 오화 식과 재가 있었는데 식재가 중요합니다. 후반부에는 식재가 없다. 거기다가 사사대운, 오사대운에도 없다. 결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뭐 재산을 그 어떤 여자한테 줘야 될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용이 결혼한다면 뭐 사전 혼전 계약이나 재산 계약 이런 것을 해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용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주 원국 후반부에도 대운에서도 식과 재가 없고 따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베토벤한테는 목이 식이고 화가 재성이고, 이재용한테는 식이 화고 토가 재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결혼할 생각이 이재용은 없다. 베토벤은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결혼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60개가 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즐기시려면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비전적 천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갑자, 갑인, 갑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 60간지를 기둥으로 해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엑셀 형태로 되어 있고 A4형 크기입니다. 비전적 천수 영상은 지금 112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실전적 천수 영상을 이용하시면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자기의 내 기둥, 사주의 내 기둥만 아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접근하실 수 있도록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비전적 천수 뒷부분을 보시고 싶으시면 실전적 천수 영상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주역점은 사기나 치는 무당도 아니고 결론이 이리저리 엉터리로 날 수도 있는 타로도 아닙니다. 파란 카드 한 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384케이스로 분류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만 찾아가신다면 오늘의 운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해야 되는지, 결혼할 수 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파란 카드 63회, 다시 말해서 괴카드 63회 중에서
16장만을 활용해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엔터하시면 자세한 예습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싫으시면 이 영상을 정지시키시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21세기 주역점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유튜브에서 엔터하셔서 깊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카드 하나만 활용할 수 있어도 21세기 주역점 책 산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